오늘 센세이셔널 특강 두 번째 시간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이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슐리 워드 교수님이 써주신 책인데 이런 책에서 한국 사람이 어떤 점에서 뛰어나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걸 아무도 또 재밌죠. 안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몰입이 확 됩니다. 내용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특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좀 깊게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의 뇌가 독서가 필요한 이유. 이거를 제가 그냥 뭐 독서하면 좋지. 뭐 좋은 게 너무 많겠죠. 근데 뇌과학적으로 독서를 많이 해서 이해한 게 많으면은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센세이셔널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검증된 과학 교양서.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굿리즈, 정말로 평점을 받기 어려운 굿리즈에서 4점 넘으면 그냥 S급 책들이거든요. 너무 훌륭한 책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슐리 워드 교수님은 책을 진짜 잘 쓰는 분이에요. 그냥 교수님들 중에 똑똑한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책을 잘 쓰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 책을 100몇 권 소개했으면은 그중에 뭐 교수님들 책이 뭐 30권이 넘을 텐데 제가 매번 뭐 이 교수님 책을 잘 씁니다. 이 교수님 책을 잘 씁니다. 그런 분 거의 생각보다 없어요. 고통의 빔을 써주신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애슐리 워드 교수님 이 정도지 뭐 생각보다 이 교수님 책 조금만 더 잘 썼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그 다음에 아예 뭔가 소개가 안 된 분들이 더 많지. 특히 과학책인데 이 정도로 책을 재밌고 알차게 쓴다? 드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봐야 할 최고의 명저. 그다음에 이럴 명저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싱큐베이션 16기 며칠부터 시작하죠? 4월 1일부터 시작할 싱큐베이션 16기에서 센세이셔널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특강 같이 찍는 거고요. 비밀의 심리학. 이 책은 얇아요. 근데 이 책은 좀 읽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말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실험 베이스로 쓴 거여서 생각보다 읽기 난이도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특강 5개 준비해놨어요. 센세이셔널 10개 찍은 다음에 비밀의 심리학 5개 같이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 Hard Thing. 요거는 이제 강인함의 힘으로 이제 원제가 여러분 Do Hard Thing이에요. 그럼 뭐요? 빡세게 살아라요. 그래서 이제 빡세게 살아라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책 제목 지었으면은 빡세게 살아라고 했을 텐데 근데 그 책 이제 번역본도 저가 아직 안 읽어보고 원서만 한 2챕터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터프니스라는 말, 강인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강인함의 힘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 책 제목이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힘도 이건 저는 다 읽었는데 이 책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겸손이 뭔지 진짜 겸손에 대해서 평생을 판 교수님 얘기예요. 진짜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책 4권을 16기에서 이제 16기에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읽고 서평도 써보고 그 다음에 줌 토론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줌 토론 패널 신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퓨처셀프 읽었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줌토론 패널 신청해보는 거, 그 다음에 패널이 되어보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패널 토론을 해보는 거 이런 게 진짜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경험이죠. 다 그게 무료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완벽하게 이제 서평 다 제출하신 분들은 수료증이랑 이게 진짜 좋은 수료증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저희 회사가 공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메달도 보내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독서 모임 아마 전 세계에서 제 생각에 가장 규모가 큰 이런 줌 토론까지 있고 수료증까지 무료인데 주는 독서 모임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모임이 아닐까. 뭐 모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서평도 체계적으로 내고 줌 토론도 한번 있고 거기다 수료증과 메달까지 준다? 이 정도 퀄리티로는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좀 이런 건 나중에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센세이셔널 꼭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특강에 정말 재밌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모든 사람이 모든 색을 다 똑같이 본다고 결론 짓고 싶겠지만 아직 이르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흥미로운 예외가 몇 가지 존재한다. 영어 사용자들에게는 블루랑
그린이 서로 다른 색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다른 다양한 언어에는 두 색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일본어 아오. 그다음 이 일본어,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오라는 게 파란색, 녹색을 합쳐서 말하는 건가 봐요. 웨일스의 옛 단어 글래스 등이 그 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야, 파란불에 건너야지. 근데 신호등이 파란불이었고 다 녹색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저는 녹색불에 건너야지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파란불에 건너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같이 재밌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파푸아뉴기니의 베린모 언어 사용자들은 파란색과 녹색조를 놀이라는 한 단어로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색, 녹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한테는 그냥 놀 한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풀밭은 여러분 연두색, 초록색 이런 거고 하늘은 하늘색이잖아요. 우린 또 하늘색이라 그러네. 하늘을 똑같은 색깔 놀 그러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 다른 색도 있다. 워라고 읽을게. 저는 워로 불리는 색은 노란색, 황록색, 주황색을 모두 포함한다. 와, 이거 신기하네, 그렇죠? 놀과 워를 가르는 언어적 경계는 우리가 녹색이라고 부르는 색상이다. 결론적으로 영어는 파란색, 녹색을 구분하는데 베린모 언어는 구분하지 않고 베린모 언어는 놀과 워를 구분하는데 영어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또 영어는 색상을 구분을 안 하니까 경계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냐? 색을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는 풍부한 테스트 재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겠죠, 연구자들이. 이에 지난 20년 동안 베린모 언어 사용자를 찾아 파푸아뉴기니로 찾아오는 언어학 전문가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그중 한 검사 결과가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에게 색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 색깔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몇 초 후에 새로운 표본 2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약간 예를 들어 파란색과 뭐 남색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처음에 기억했던 색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테스트 참가자에게 파란색 표본을 기억하라고 한 후 파란색과 초록색을 보여주며 어느 쪽이 원래 색깔 일치하냐고 물어본다. 그럼 뭐 당연히 뭐 블루라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했다. 베린모 언어 사용자들은 영어 사용자보다 놀과 워색 경계에 있는 색을 짝을 맞추는 데 뛰어났지만 초록색과 파란색 경계에 있는 색에서 영어 사용자들이 더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보여준 다음에 2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파란색, 초록색. 아,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하늘색이랑 하늘색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요걸로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아까 베린모 언어 사용자들은 파푸아뉴기니 분들은 뭐라 그래요? 풀밭색과 하늘색을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풀밭색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색을 보여줘. 그럼 어떤 거였게요? 하면은 의외로 이게 너무 틀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늘색은 하늘색이고 연두색은 연두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였더라? 이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 얘기 나와요. 한국인들은 영어 사용자보다 초록색의 다양한 색조를 구분하는데 훨씬 능하다. 왜? 초록색 계열의 영어는 여러분 11가지인데 한국어는 반에 11가지인데 반에 한국어는 15가지. 우린 4가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연두색과 옐로우 그린이래요. 그게 초록색의 차이를 알아본다. 반면 양쪽 모두 영어로는 초록색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 연두색이 없으니까 옐로우 그린이라고 영어로 썼겠죠, 그렇죠? 이와 비슷한 여러 연구 결과는 세계 지각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이런 결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왼쪽 눈이 있고 오른쪽 눈이 있는데 오른쪽 눈으로 볼 때만 색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연구에 따라서는 왼쪽 눈으로 볼 때도 분류가 가능하나 오른쪽 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왜 그럴까? 오른쪽 눈이면 뭐예요?
뇌에 도달하기 전에 시신경이 교차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 좌방구 우방구 할 때 오른손잡이는 왼쪽, 왼손잡이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를 해독하는 쪽은 좌방구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면은 자꾸 제가 눈을 왜 감죠? 오른쪽 눈으로 보면은 좌방구가 해석을 하는데 좌방구에는 뭐가 있다? 언어 중추가 있는 곳이 바로 좌뇌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름 그래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생물학자인데 제가 1강에서 설명해드렸잖아요. 뇌가까지 다 파본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분류 방식을 언어가 지배한다는 의미일까? 그거는 또 아니다.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 명저인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딱 뉴스 나옵니다. 이게 좌뇌를 많이 써야 하는 이유, 좌뇌가 색깔을 지배하는 이유, 딱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근데 이런 명저들은 맥락을 진짜 말하는 책들은 여러분 명저가 아닌 책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세계 분류가 언어를 지배한다는 의미일까? 그건 아니다.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색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고 싶다면 어린이들은 언어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가 아니라 아기죠. 아기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죠. 실험이. 다행히 특정 기술을 적용하면 아기가 스크린상에서 어느 이미지를 보고 있고 서로 다른 자극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아기들은 언어 개입 전부터 이미 색을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아기들은 우뇌를 사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색을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뇌 발달이 덜 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언어와 좌뇌가 그 부분을 장악할 때는 이미 토대가 탄탄히 다져진 상태다. 색각이 언어에서 오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인지 두 극단 사이 어디쯤 존재한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밸런싱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둘 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니까 자뇌가 중요하다, 우뇌가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마이크 떨어질 뻔했네요. 너무 흥분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만큼 이해하고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제가 외신을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퍼컴퓨터 AI 관련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관련 VR 관련해서 노벨상 수상자인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노보셀로브. 이제 저랑 공저로 같이 쓰신, 저는 이제 이저자 페이퍼가 있죠. 네이저 커뮤니케이션. 안드레 가임 교수님의 제자가 맞나? 포닥이었으니까 제자라고 할게요. 제자죠. 같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분이 이제 RES2. 이게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RES2라는 물질, 근데 이거는 요즘에 발견된 물질도 아니고, 이거는 관련해서 논문이 좀 나왔어요. 그래핀 라이크 메터리얼 해갖고, 이게 이제 빛에 민감하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요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어디 좋은 학술지에 실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세상을 바꾸는 물질이 될 것이다. 이제 제가 또 단언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양산이 힘들어서 프로토타입은 나올 수 있겠지만 프로토타입도 못 나와요. 실험실 베스트 데이터랑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가전제품에 알고 있는 스펙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핀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요 관련해서 받았잖아요. 요게 이제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 모빌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 실험실 베스트 데이터랑 그다음에 양산으로 갔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을 때랑 이제 패키징까지 다 했을 때랑 그다음에 양산 수율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사실 그게 여러분 0%는 아니거든요. 항상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과감하게 그래핀이 뭔가 실리콘을 대체할 확률은 0%다라고 되게 자주 말했어요. 이거는 좀 프레질한 발언이긴 해요. 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핀으로 박사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양산 개발실에서 양산을 하는 개발팀에 있어 보니까 이거 택도 없는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했다가 저 욕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 관련 분야로 연구하신 분들이 제 뒷담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욕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안 됐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파우더 베이스로 가면은 흑연들 쓰이는 거에서는 조금 이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다음에 인디움 팅옥사이드를 대체하는 거는 힘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증착 베이스로 이제 대체하는 건 힘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필름처럼 나오는 거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정도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ITO, 실버, ITO 요 구조로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전극을 썼는데, 그게 이제 뭐 그래핀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택도 없어요. 그냥 아예 가능성이 0이에요. 가능성이 0. 이런 증착 베이스는 말도 안 되고 택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유니포미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런 거, 그런 거는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요즘 자동차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자동차는 그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열선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거 키면 이렇게 막 녹고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대체는 이제 잘 되겠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가격이 돼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제가 말한 거는 정보적으로 지식적 측면에서 아는 만큼 뉴스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뭐요? 단어를 아는 만큼 색을 더 많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뇌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축적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실력이,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양이라는 거예요. 교양. 그러니까 교양이 많아야, 교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뭔가 교양 없는 행동 좀 하지 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상스러운 행동, 그런데 교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클래식 갔을 때 박수 치는 타이밍 그런 게 아니라 지식 토양이에요. 지식 토양. 그러니까 우리가 고 대표님이 일취월장에서 진짜 명저거든요. 일취월장에서 뭐예요?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에 대해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탐색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교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양. 그러니까 두루두루 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알아요, 여러분. 그 지식의 심화라는 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교양이 쌓여서 쌓이다 보니까 여기는 좀 볼록 나왔네. 요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이렇게 심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양이 없어서 그래요. 교양이. 그런 거말로 뭐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뭘 좀 많이 알아야 여러분이 나는 이거는 좀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아는 분야가 있어야 도전을 하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어떻게 내가 꿈을 가져,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막 극혐하는 거예요. 마냥 뭐 간절하게 뭐 이렇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일리는 있죠. 왜? 강하게 이루어져야 명료해질 거고, 명료해져야 이제 퓨처 셀프가 내가 그걸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만이 전부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말 너무 위험한 말인 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게 있어야, 백그라운드가 생겨야 내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뭐 100억 벌기 싶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100억 벌고 싶어. 그러면 뭘로 벌 거냐라는 거예요. 뭘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요? 일단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틈나면 좋은 유튜브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좋은 뭐 책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감각에 대해서 배운 거지만, 여기 이제 여러분 보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문해력이 올라가요. 내가 문해력이 올라가면은 다른 책을 읽을 때 이제 독서가 수월해져요. 그러면 이제 독서하는 스피드가 빨라지고 깊이도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교양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잘하는 게 생기고, 이제 폴리매스도 될 수가 있어. 이제 교양이 이렇게 쌓여. 그럼 예전에는 하나만 파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폴리매스 관점이 뭐예요? 교양이 이렇게 쌓였어.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팔 거를 요 정도 3개 파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뭐랄까, MPU 개념 아닌가? 그러니까 GPU 아니라 MPU, CPU가 아니라 이런 게 MPU 개념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이거는 제가 좀 여기 이제 배경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폴리매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설명해 주실 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CPU는 쉽게 말하면은 CPU, GPU 구별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CPU는 하나 굉장히 똑똑한 놈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 CPU는 그 분야의 최고의 교수를 한 명 섭외해서 일하는 거고 GPU는 그 정도까지 똑똑하진 않지만 관련 분야 대학원생 100명 섭외해서 하는 거다. 그 100명이 함께 일을 시키는 거다. 저는 좀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폴리메스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 개 분야를 이렇게 좀 파고 들어보는 거예요. 뭐 비약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좀 재밌지 않았나요? 떠들다 보니까 저는 한 10분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20분 떠들었네요. 그래서 센세이셔널은 여러분 진짜 명저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다 재밌어요. 10개가 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책 읽어보고 서평 써보시죠? 그러면은 독서 레벨 진짜 상위 5%는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성인이 1년에 한 권의 책을 50%가 넘게 읽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사라졌네요. 이렇게 어려운 책을 여러분이 읽고 서평을 쓴다? 그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구독 베이스로 가서 이게 웹에서 되잖아요. 이 버그가 너무 많아서 AI 열심히 한다 뭐 이딴 말보다 그런 거 진짜 뭐 걔네가 이제 왜냐면은 그 오픈 AI에 이제 뭐 대주주기도 하고 그런데 AI 떠들기 전에 저는 지네 서비스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버그가 너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거든요. 쓸 때마다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버그가 너무 많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버그가 많아요. 이게 이제 접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몇 개는 또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3,000% 빠졌는데 이제 이게 없어져 갖고. 아무튼 정말로 여러분 센세이셔널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싱큐 16기 다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용적인 책들 그러면서 교양 과학 서적도 있고 그러니까 비밀의 심리학을 비밀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비밀에 관련해서 그걸 콜롬비아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파본 거예요. 그 책 인트로덕션도 진짜 기가 막히게 충격적입니다. 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다 수준이 높아서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읽기가 만만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뇌 발달시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아까 제가 좀 전문적인 얘기해서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근데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의 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썰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평에 내 얘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줌 토론할 때 내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좋죠? 앞으로 이게 8강이 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재미있게 센세이셔널 저랑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